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3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김태성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네. 만나 뵙는데요.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짧게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조금은 아쉽더라도 오늘 그래도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와 달리 또 실망감이 클 수도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포트 관리, 그리고 이제 계좌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마무리를 해야 또 내년에 우리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좀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한 줄평 코너에서 듣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있습니다. 8420-936 꼭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한 줄평 남겨주셨네요. 반도체가 이끌고 제약이 받쳐준다면이라고 한 줄평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끌고 제약이 받쳐준다면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하면 코스피는 반도체의 비중이 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좀 비중이 큰, 일단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죠. 여전히 코스피에는 반도체 IT가 굉장히 많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제약바이오보다는 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랠리가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올해 하반기 그 현재 시점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예측을 해봤을 때 전기차 기업들이 한번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 섹터가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반도체 IT가 지금보다 더 강해하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가 그 뒤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가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개별주들의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두 개가 힘을 내줘야 하는데 첫 번째 반도체는 힘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쉽게 8만전자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일은 8만전자가 또 충분히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IT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좀 시동이 좀 덜 걸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힘을 내줘야 하는 제약바이오가 모두 강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일부 종목군들은 강하지만 아직 그 나머지 일부 종목군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하고, 만약 그러한 종목군들까지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높은 지수의 밸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또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뭐 산타랠리, 연말랠리, 연초 기대가 저는 모두 다 가지고 가면서 플레이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어제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의 미국 시장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미국이 올해 그리고 연초에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이미 반도체 오르고 있고 제약도 좀 더 올라준다면 지수가 견인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특징주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한 줄평에서 말씀을 해주신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미 반도체 좀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올라야 되는 상승 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IT에 대한 고점 논란이 거의 뭐 8, 9년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반도체 IT가 내놓았던 방법은 당연히 실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실적, 그리고 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2년 전, 3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 고점 논란 사이클이 있었고 디램 가격 하락 혹은 디램 재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2018년도 들어오면서 커지면서 가상화폐 채굴에 따른 또 반도체 소유량의 증가로 결국엔 또 그때 부진한 모습을 실적으로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 3분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았던 것은 가격에 대한 문제, 수요에 대한 문제였지만, 또 한 가지 이 엄청나게 큰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테마가 바로 메타버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메타버스하고 NFT 게임즈 빼고는 뭐 말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해당 섹터들, 해당 테마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궁극적으로 가상의 현실을 우리 눈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시각화를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중간에. 가상현실을 우리가 정말 실제처럼 인지를 못하게끔 정말 이 높은 출력물을 우리에게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출력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패널 쪽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고품질, 고사양의 반도체 칩이 또 필요한 그러한 상황. 지금 또 메타버스가 정말 현실화가 돼야 되는 그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쇼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반도체 쪽에 입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걱정하는 많은 걱정하는 가격적인 부분, 수요적인 부분은 모두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반도체는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82,000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82,000원까지 혹은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반도체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이 반도체 두 개의 시장 안에서 사실 메모리 쪽만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메모리보다 뭐 5배, 10배 더 시장 규모가 큰 비메모리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 거기서 또 성과를 당연히 내겠죠. 그리고 성과를 낸다면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는 크게 걱정 없이,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하고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선 원픽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와 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또 섹션 나눠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젠 좀 실적이 나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더 받아야 될까요? 자리로 어떻게 보십니까?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은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 오늘 좀 가파르게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인 상황이거든요. 일단 대장주를 놓고 보면 뭐 위메이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완전히 순수하게 메타버스를 좀 이야기를 하려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좀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뭐 고점 돌파, 강력한 고점 돌파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한 2, 3일 저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종목을 고민할 바에, 어, 메타버스 ETF, 즉 이제 코덱스 메타버스 ETF가 있거든요.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저는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흐름을 봤는데,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한 뭐 A, B, C, D 종목이 있다면 어느 건 오르고 어느 건 안 오르고, 또 어느 건 오르고 어느 건 안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지금 한 곳에 몰아넣은 ETF 상품, 그러니까 메타버스 ETF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분분하니 ETF를 또 권유를 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제약 관련주들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화이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테마별로 좀 상승을 하는 가운데, 백신 관련으로 해서 또 등락이 엇갈리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와중에 이 팍스로비드가 미국 이 FDA 승인 기대감에 또 강세를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KFX 생명과학 상한가 기록했고요. 제일약품도 18% 상승을 한 가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이자, 뭐 모더나, 어떻게 머크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제가 뭐 전문적인 약사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순전히 이 주식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뭐 화이자가 좋다, 모더나가 좋다, 뭐 머크사께 가장 유력하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계속 테마가 돌고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강했다 해서 내일 강하다, 그것보다는 오늘 강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은 반대로 오늘 강한 부분이 쉬고 약한 부분이 좀 올라가면서 그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저는 충분히 좀 빠르게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여전히 치료제와 백신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대신 그 안에서 모더나가 더 좋다, 화이자가 더 좋다,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그 외에 뭐 이렇게 이제 구별짓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의 대신에 추격하지 마시고 반대로 조정을 받는 종목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약 바이오주가 테마별로 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의 기회를 좀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이즈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코이즈가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래 그렇죠. 재개 후에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에 한 7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가까이 기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업을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7거래일 만에 2,000원이었던 주가가 10,000원이 됐다? 그러니까 5배가 된 거죠. 일단은 5배가 되는 그 가장 강력했던 재료는 전기차 관련 뭐 사업에 진출을 하는 그런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참 분석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래량을 보고 당일 당일에 이 시세 흐름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셨어야 되는 종목, 혹은 이거 한번 진짜 내가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큰맘 먹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다 보기에는 정말 저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나고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이즈 저런 거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이즈 같은 종목은 뭐 어떻게 발굴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말들이 많은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당일 당일에 트레이딩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이즈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라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러한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움직이는지, 이마만큼 움직일 만한 재료인지, 또 언제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판단이 안 서는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이즈는 분석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의 흐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즈 살펴봐 주셨고요.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로봇 관련주를 지난주에 또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를 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봇 그렇죠. 관련주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유진 로봇을 비롯해서 또 그렇죠. 로보티즈, 로봇 스타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폭이 있었거든요. 유진 네. 로봇이 2.6%, 로보티즈 4.7%. 이 정부가 이 로봇 관련주에 예산을 또 대거 투입하겠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훈풍 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충분히 훈풍을 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로보티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로보티즈를 말씀드렸을 때 12,500원, 13,000원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정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관심이 없었을 때 좀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비해서 이미 로보티즈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뭐 50%, 60% 이상 올라온 이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좋게 나오는 뉴스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된 상황.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오늘 방송 끝나고 내일 아침에 당장 로봇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 로봇 관련주들은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한번 시세가 나오고 끝날 테마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당연히 장기적으로도 이 활성화가 여전히 더 크게 돼야 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방 또 상승세를 보여서 굉장히 놀랐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또 전문가님의 관심 테마 OLED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이 삼성 TV에서 LG OLED 패널에 들어간다라는 이 동맹의 시작 같은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소문이 좀 무성했었는데 결국에는 결정이 된 거죠. 네,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패널을 납품한다라는 지금 소식이 나타나면서,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또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OLED 관련해서 뭐 오늘 나오는 소식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뭐 어디에 납품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과연 이 패널의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고품질 고사양, 그리고 엄청나게 또 가격을 올려야 되는 요소들이 많은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당연히 고품질의 고사양의 제품을 시장에서 원하게 되고, 그 니즈에 맞춰서 반도체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판가가 올라가게 되고, 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대되고, 그러한 산업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OLED 패널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고사양의 패널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패널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메타버스는 제외하고 일단 두 번째로 보면 전기차 쪽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예전에 한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 내부의 그 프레임들을 보게 되면 액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액정 기준이 거의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용도. 그런데 요새 나오는 신차 브랜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뭐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신차 브랜드를 보고 탑승을 해보고 전기차를 탑승을 해보면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자동차 내부 안에 핸드폰 액정이 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그만큼 액정이 그 프레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뭐 커졌다라고 좀 느낄 만큼 액정 의 사용도 커졌고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체크들 뭐 주유라든지 키로수라든지 뭐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터치기로 하듯이 그 패널을 통해서 터치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패널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가격도 비싸질 것이고 또 텔레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형 OLED, 대형 QLED 이러한 TV가 지금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고사양의 제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해당 산업의 특징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자동차 관련주까지 또 넘어가 주셨네요. 배터리 관련주까지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주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이슈로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도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상승도 이끌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나타나는데요. 네오위즈 홀딩스 오늘 15% 상승세 보였고요. 플레이드 위드와 넵튠 1%대, 카카오게임즈는 2.7%, 네오위즈도 4.9% 상승을 하면서 네, 위메이드 오늘 상승폭 6% 상승세, 넥슨GT 합병 최근에 소식이 있었는데 3.5%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위메이드가 개발한 게임 미르4의 캐릭터를 이 NFT로 사고 파는 게 이제 간밤부터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NFT 기술이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빠르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NFT 게임주는 지금 한 테마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종목들별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 본다면 저는 위메이드를 보면서 컴투스 같은 게임주,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정말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수의 게임주들이 메타버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 메타버스 ETF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종합된 ETF 상품을 또 접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남겨주신 가운데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특징주에 있었습니다. 이 코인원 지분을 직접 취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4.52%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P2E 상품에 이 P2E를 함께 하기 위해서 코인원에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P2E 관련한 테마가 지금 게임주의 가장 앞으로의 좀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내년 1분기에 P2E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게임주들에게는 한 번 더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들이 이미 그 P2E라는 것 때문에 혹은 거기에 NFT를 붙였고 또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테마까지 붙였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미 선반영된 게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이드처럼 실제로 기술을 좀 내세웠을 때 그냥 엄청나게 큰 시세라기보다는 단발적인 또 상승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정말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게 있어서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부담스러운 바 저는 기술적으로 중간중간 상승할 때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트레이딩을 좀 짧게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또 관심 있는 테마 있을까요? 아니면 여행주와 이 항공주들 오늘 좀 상승이 있었거든요. 미국 바이든 네, 대통령이 봉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 네.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여행주와 항공주들 좀 상승세 보였는데 전문가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여행주는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기업을 뭐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어 물론 이제 차후에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관련주들의 등락률이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그때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냐면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2분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2분기에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우리나라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 좋아질 거야. 실제로 위드 코로나에 부합했던 뭐 정책들이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안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위드 코로나와 같은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는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선반영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그래서 저는 여행주들도 지금 이렇게 좋을 때 붙기보다는 정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지 않은 이상 좋은 결과를 내기에 정말 지금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현실적으로 여행은 아직 멀었지만 주가는 이미 여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또 까다로운 저는 테마가 아닌가 싶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본다면 저는 원픽으로는 현대백화점을 좀 보는 게 가장 좋다. 현대백화점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뭐 하나는 당연히 백화점 사업부, 두 번째는 이제 면세 사업부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명품 소비를,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를 정확하게 많이 알거나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 들어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뭐 샤넬이라든지, 뭐 구찌라든지 이러한 명품 브랜드들을 줄을 서서 구매할 만큼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핫한 붐이 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중고 시장에 내놓아도 오히려 러셀가가 붙어가지고 처음에 샀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만큼 명품 소비가 좀 많이 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 기업들 혹은 그 가지고 온 제품을 또 파는 이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유사한 기업들이 저는 실적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그리고 TV를 켜다 보면 그 명품 제품만 파는 플랫폼 광고들에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어요. 뭐 정말 유명한 스타들이 나와서 이 명품을 사려면 어디 이 명품은 어디에서 이러한 지금 멘트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에 따른 수혜를 또 현대백화점이 가장 크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현대백화점을 또 꼽아주기도 하셨네요.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842093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토카진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유니슨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577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의 종가 상황 1.9% 하락하면서 2,75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 지었는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의 흐름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네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죠. 네, 12월 초 부근께 2,500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그 이후로 소폭의 상승세 보이긴 했지만 횡보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매수가는 4,577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추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상단이 굉장히 높죠. 4,500.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일부 좀 추매를 하셔서 전체 계좌에서 비중 한 30% 정도를 맞춰주시고 상단가가 한 3,700원, 3,800원까지만 맞춰주게 된다면 저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때 좋은 성과라기보다는 그래도 매수가에서 약손실 혹은 약수익권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해상풍력 포함해서 이 온실가스 관련 혹은 저탄소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추매를 한번 하셔서 상단을 낮추신 다음에 오히려 그 추매 가격 기준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자 하는 전략보다는 추매 가격에 오면 그래도 현금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에 대한 종목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56,9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56,900원. 현재 매수가와 종가 상황이 같습니다. 오늘 2.7% 상승한 가운데 장 초반 5,540원 시초가가 57,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중순 부근까지 12월 초 부근에 63,3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 추세 보였고요. 덕산 네오룩스 매수가 56,9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덕산네오룩스가 하는 이 본업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OLED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OLED 관련주로서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OLED 테마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이제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이제 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패널의 판매가 증가하고 판가가 올라가면 출하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세 이것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사에서 최근에 이 새롭게 출시되는 5G 모델의 다수가 이 OLED 패널을 탑재가 되어 있고 앞으로 탑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OLED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정말 메리트 있는 산업이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매수가는 45,550원, 비중 5.8%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43,750원에 마무리가 된 코스모신 소재, 매수가는 45,550원, 비중 5.8%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코스모신 소재 오늘의 흐름,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보였다가 43,65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요. 12월 초 부근부터 좀 상승세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45,500원, 비중 5% 가까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일단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세를 나타내줘야 하는,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비중을 한 번 정도 더 추가를 하시는 것, 5% 정도를 더 사서 전체 계좌에서 10% 정도를 맞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코스모신 소재라는 이 기업의 차트를 좀 켜놨는데 초록색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4만 원 선, 손절 라인을
4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5만 5천 원 그 이상까지 가는 것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왜 손절가가 그럼 4만 원이냐? 자, 지금 보면 올해 6월달, 7월달에 시세가 났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혹은 노란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코스모 신소재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가가 13,000원에서 17,000원 단위였거든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최근에 횡보할 때 계속해서 좀 이탈이 될 뻔했었던 가격인데, 지금 약 3번 정도 이탈되지 않고 4만 원 가격에 오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올라오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었던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주봉상 지금 하단의 2평과 지금 상단의 2평의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평선끼리의 거리가 이제 좁혀지는 이격도가 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35,0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4만 원을 손절가로 대응하고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다리셨다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보시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35,000원에 차라리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셈 CMC에 대한 종목 고민이고요. 매수가는 4,4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면 2.9% 상승하면서 31,655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3,550원이었던 시초가 상승세 보이면서 3,655원, 오늘의 고가에서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1월 25일 부근께 4,465원 선까지 올라선 가운데 그 이후로 좀 하락 추세를 보였고요. 소폭의 상승세 있었지만 이내 하락하는 모습 보였네요. 매수가 4,400원, 오늘의 종가 3,650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SMGR의 또 메타버스 관련한 플랫폼, DOU 상장 소식 막 여러 가지가 좀 묶이면서 한번 시세가 났었던 SMC인데, 그 시세가 난 가격을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결과치가 좀 많이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00원이었던 주가가 6,500원. 이것도 뭐 거의 5배 정도 뛴 거죠. 4배, 5배 정도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저점과 고점 대비 뭐 지금 딱 가운데 부분까지 이제 조정이 강하게 나온 상황이라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이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4,000원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아쉽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CMC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매수가는 7,584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4,430원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금호타이어인데요. 오늘의 흐름 4,395원 선이 가장 저가였고 그 이후로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긴 했지만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죠. 12월 2일 부근에 3,910원 선을 찍고 그 이후로 좀 상승폭이 있었는데요. 조금 그 이후로는 횡보를 하는 모습 보였네요. 4,430원의 종가, 매수가는 7,584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주가가 좋지 못했던 것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동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에 11월 달에 또 지수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좀 급락이 나온, 하지만 이제 이 실적이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나타난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매수 가격이 7,500원이면 지금 7,500원 가격대가 요때거든요. 여기서 더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가면 사실은 6,000원, 500원 이탈시에 좀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매수가 대비 거의 한 40% 내려와 있는 상황.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6,000원대로 좀 만들어서 조금 외롭고 긴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더 가져가셔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한국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2만 원, 비중 5%인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93,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1.6% 오늘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 시초가 95,300원, 장중에 고가 96,6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93,200원이 가장 저가였네요.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0만 원 선을 도달하고 난 뒤에 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좀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매수가 12만 원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선박, 조선 쪽은 저는 여전히 OLED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OLED는 제가 앞서서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조선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유리하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 당연히 이 제조업은요 수주가 많아야 돼요. 수주가 많아야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단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이미 2, 3년치는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 그것을 풀어보자면 2, 3년 동안 실적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걱정은 많이 내려놓은 상황. 문제는 뭐냐면 배 한 대를 만들었을 때의 마진율을 얼마만큼 높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한 대 만들었는데 마진율이 100원이다. 그런데 원래는 200원이어야 되는데 1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주는 있지만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원래 200원 남는데 300원 남게 되고 400원 남게 되고 이쪽으로 체질 개선이 되면 당연히 수주가 확실하게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은 나오니까 또 주가는 올라가고 그러한 지금 사이클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조선 관련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저는 관련 종목에서는 뭐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5에서 10% 정도 더 추매를 하시고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13만 9,200원의 매수가이고요. 비중이 15%라고 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의 종가 상황 어땠을까요? 13만 6,600원 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초가 13만 8,70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13만 9,200원 현재 매수가까지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신 걸까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14만 6,500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 보였네요. 12월 9일 부근께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한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매수가와 이 오늘의 종가 큰 차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비중 15%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뭐 13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이 좋은 기업이 올라가는 이 근본이었던 것은 실적이었는데 위치가 뭐 3개월 뒤, 6개월 뒤에 보면 정말 저점일 수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나름 바닥권 대비 거의 뭐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미 300%가 올라온 곳에서의 이제 공격적인 진입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지키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서 13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 대신에 올라가게 되면
뭐 15만 5천 원, 16만 원대를 좀 분할해서 매도 목표가로 잡는 이러한 전략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시 한번 16만 원 위로 올라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수익이 나면 지금 위치에서는 차라리 확정을 하고 마음 편히 보는 게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오니아입니다. 매수가는 83,0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 오늘 바이오니아 11% 넘게 상승을 했음에도 매수가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비중 30%, 오늘의 종가 56,400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엄청나게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눈여겨봤던 테마는 사실 뭐 메타버스, 게임, 반도체, 그리고 NFT, 가상화폐 이쪽인데, 뭐 경협이라든지 대북, 저는 이쪽 산업도 이제는 또 한 번쯤은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 주에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전저점은 이탈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수급이 들어와서 재차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은 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더 가져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바이오니아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7시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를 인수한다. 라는 소식 속에서 중국 정부가 SK 하이닉스 이 미국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 인수를 최종 또 승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시장이 좀 호재가 되는 기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호재로 봐야 되겠죠. 네,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중국 쪽에서도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저는 요소가 뭐냐면, 당연히 중국의 그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에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일자리를 또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 충분히 우리나라가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매력 포인트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중국에서 승인이 안 내줬으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승인을 해준 부분이 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반도체의 기조는 좋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뵐게요. 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